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0일 정축 세번째 기사 1406년 명령락 4년 삼공신이 이저의 고신을 돌려주지 말도록 청하다. 개국 정사 좌명 공신이 이저의 고신을 주지 말도록 청하였다. 의안대군 이화, 안편부원군 이서 등이 상언하였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은 뒤라야 임금을 업신여기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이가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그 아들인 저가 반드시 알지 못하였을 리가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대소신료들이 그들 부자를 극형에 처하고자 청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친척이여 훈구라 하여 사형에서 1등을 감해서 폐하여 서인으로 만드시고 자제는 금고에 처하시니 재생의 은혜는 진실로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서울로 불러들여 고신을 도로 주시려 함을 듣고서 대소신료들이 놀라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묘와 사직의 대기를 위하여 의지로 하여금 다시 시골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게 하소서. 개국 정사 좌명 공신은 태조 1년 1392년에 조선의 개국을 공을 세운 백음령 등 45인을 개국공신이라 하고 정종적위년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이화 등 29인을 정사공신이라고 태종 원년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공을 세운 이저 등 47인을 좌명공신이라 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1일 모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1일 모인 두번째 기사 허응, 이명균, 이명덕 등을 경외 종편시키다. 허응, 이명균, 이명덕, 허양, 강진, 홍상금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케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1일 모인 세번째 기사 내시를 시켜 이저를 임강현에서 불러오게 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1일 모인 네번째 기사 원단, 적선, 사직, 산천단, 성황단을 수리하고 아울러 지키는 사람을 두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2일 기묘 첫번째 기사 이저가 서울로 올라와 동생 200강과 바둑으로 소일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27일 기묘 두번째 기사 대간이 이저의 고신을 돌려주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상소하기를 이저의 죄는 왕법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신등이 제3상언하여 그의 고신을 돌려주심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이저의 죄가 아비와 같지 않다 하시어 윤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즉시 서울로 소환하시고 또 그 고신을 주도록 명하시니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죄가 만일 같지 아니했다면 당시 여러 신하들이 상청하였을 때 전하께서 처단케 하셨으니 어찌 한 말씀이 같다 하겠습니까? 이저의 죄와 그 아비의 죄가 만일 같지 아니하다면 마땅히 분명하게 변정하도록 하여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실정을 알게 한 뒤에 시행하더라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전하더라도 사안으로서 왕법을 폐하였다고 할까 염려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답하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이에 예골하여 아뢰기를 이저 부자는 만세 용서 못할 죄인인데 오늘의 부르심은 사언으로서 공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자의 죄는 서로 미치지 않으니 오늘 이저를 부름은 사언이 아니라 곧 공도인 것이다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그 당신은 부자의 죄를 가리지 않으시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어찌 경중을 가리십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끝까지 윤허하지 아니하고 여러 대언에게 이르기를 내가 불의해 생각해 보아도 대간이나 내 명령을 좋지 아니함은 대간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조정의 뜻이다. 내가 덕이 없어 나라 임금으로 부당함으로 신하가 명령을 좋지 아니하니 내 감히 청정할 수 없다. 너희들은 모두 나가라. 하고 드디어 노희봉에게 명하여 대언들을 보내고 원문을 봉하여 닫았다.
시신사 황희와 입적대은 윤향이 물러나와 총재청에 이르러 아뢰기를 신등이 죄가 있으면 척별을 달게 받겠나이다. 이제 대간 때문에 신등을 모두 내치시니 무슨 근거인지 알지 못하나 인주의 이런 일동은 만세에 전하는 것인데 신등이 어찌 출입의 어려움을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또 중간으로 하여금 대은사를 닫게 하시니 신등은 위로는 엄하신 뜻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맡은 바 직책을 두려워합니다. 황공하고 운을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도 나를 가볍게 여기느냐? 하고 이었고 노이봉으로 하여금 대은사의 봉쇄를 풀게 하고는 명하여 말하기를 당직 대은은 개사하지 말라 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 등이 이저의 죄를 청하고자 했으나 임금에게 전달하지 못하다. 의안대군 이화 영의정부사 성성린 좌정성 하윤 단산부원근 이무 우정성 조영무 등이 공신 백사 대간 형조를 거느리고 대궐에 엎드려 이저의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를 알고 대언의 계사를 금하였다. 내신이 왕명을 전하였으므로 황희 등이 감히 아뢰지 못하니 날이 저물었어야 화 등이 물러갔는데 이같이 하기를 3일 동안 계속하였다. 태조실록 실비권 태종 6년 윤 7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저의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대사원 한상경 등이 사임을 청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저를 탄핵한 대사원 한상경 등을 순금사에 내려 조사하다. 사원부 대사원 한상경 집이 이양 장령 한웅을 순금사에 내리고 판 한성부사 이기령을 위관으로 삼아 순금사와 함께 국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기령을 편전해서 인견하고 친히 명하여 말하였다. 이전은 내가 잠재에 있을 때부터 즉위할 때까지 그 공이 매우 커서 잊을 수가 없다. 그이가 죄를 얻게 되자 공신과 대간이 말하기를 그이가 말을 하였다면 저가 반드시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므로 내 부득이 그를 외방에 내쳤으나 금년 가을에 가뭄이 심하니 혹 무고한 사람이 이외의 행액으로 죄벌에 걸려 원망을 일으켜 화기를 상하지 않았나 하여 이죄 이하에는 모두 방면하였다. 내 한마음으로는 이저가 이미 종친이 된 데다가 또 큰 공도 있는데 바로 예방에 유리하면서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을 볼 때 이것도 화기를 상하는 일단이라 생각된다. 이에 소환하여 다시 고신을 주고자 하나 대간이 교정하여 제3만류하니 헌부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의자가 있어 한 것이라. 만일 보통으로 물어서 승복하지 아니하거든 신장을 더했으라도 그들을 추국하라.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입직 총재 이숙번에게 금군이 대궐문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명하다. 이날 입직 총재 이숙번에게 명하여 금병으로 하여금 조심하여 국문을 지키게 하고 조정의 신하로 속대한 자들로 모두 돌아가는 것을 불허하였다. 금병은 금문이고 속대는 관을 쓰고 띠를 띠임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이저에게 고신을 돌려줘 임강현으로 내려보내다. 한상경 등 3인을 석방하여 직사에 나아가게 하였다. 하윤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헌부를 오게 내리시니 비록 위험으로 떨치시고자 하시더라도 뒷날의
헌사 되는 자들을 다 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전에 이거이를 방치하였을 때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이가 불충한 말을 이미 타인과 말하였으니 어찌 그 아들과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하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저가 죄가 있으면 단연 알만한 것인데 이저 죄 없는 헌사에게 장을 쳐서 국문하고자 하시니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헌사를 용서하신다면 성덕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또 허물을 고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말하기를 헌사의 죄는 정부를 위하여 풀어주겠다. 풀어준 뒤에 과연 내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복명하는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옳게 여긴 까닭에 이 명이 있었다. 또 사관원을 불러 모두 정사를 보게 하고 드디어 의정부로 하여금 헌사에 전제하여 이저의 고신을 올리도록 독촉하니 의정부에서 임금의 노여움이 심하기 때문에 황공하여 즉시 흥부에 입문하였다. 한상경 등이 이에 이저의 고신 20장을 성정원에 바치니 우대원 윤사수 등이 이저의 집으로 보내어 고신을 돌려주었다. 이었고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말에 몰리어 이저를 임강현 별업으로 돌아가게 명하였다. 복명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며 별업은 별장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대신의 예장에 석실을 쓰는 것을 금하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조의 법으로는 대신의 예장에 석실을 쓰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삼가 석실의 제도를 살피건대 예전에 없는 것이며 산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무익하니 바라건대 문공가래에 의하여 회격만 쓰고 석실은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회격은 관과 관중 사이에 석회를 다져 넣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죽은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김빙길에게 양해공이라는 시호를 주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윤 7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8월 6일까지 계속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세자 이방석을 출시하여 소도군으로 이방번을 공순군으로 삼다. 고 세자 이방석을 출시하여 소도군으로 삼고 무안군 이방번을 공순군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역대 공신과 제군의 녹봉을 감봉하지 말고 종정대로 주라고 명하다. 정부에서 이조로 하여금 역대의 공신과 제군으로 상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대개 줄이고자 한 까닭에 이 명이 있었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3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맹사성 조비형에게 고향에 간 내사 박인 김인 등을 위로하게 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소를 끌고 가다가 요동에 주저앉힌 서북면 맹주사람 김수가 송환되다. 처음에 김수는 중국에 교육하는 소를 끌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 요동에 이르러 병을 핑계하여 머물러 있었는데 요동도사가 호패가 없다 하여 잡아서 명나라 서울로 보내니 황제가 용서하여 돌려보낸 것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부엉이가 경복궁 누각과 침전 위에서 울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의성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풍조창 광흥창에 야적한 곡식을 경복궁 양쪽 곁체에 옮겨 쌌다. 지신사 황희가 아뢰기를 풍조 광흥 양창의 쌀을 노적함으로 젖어서
불어터지고 부패하여 손실되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을 사역하면 불가하니 각도에서 놀고 먹는 승도 600명을 추쇄하여 풍조 광흥창을 영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를 혁파하고 전민을 감하여 중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만일 또 역사를 시킨다면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하였다. 이조판서 이직이 진언하기를 이른바 역승이라 하면 종문승이 아니라 바로 산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배불리 먹이고 옷을 주어 역사에 나오게 권하여 원망이 없게 하면 옳은 것이다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600여 명의 중에게 옷을 주기는 어려우나 배부르게 먹일 수는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고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부왕께서 지으신 것으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우니 버리고 거처하지 아니함은 매우 옳지 않다. 만일 좌무, 우무, 후무를 수리하여 양창의 곡식을 간직하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하는 도리인 듯한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가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부모를 뵈러 온 내사 19명이 대궐에 와서 할애하고 태평간에 머물다. 내사 이원익, 윤봉 등 19인이 와서 대궐에 나아가 숙배하고 태평간에 머물렀다. 원희 등은 모두 본국에서 바친 환자들이었는데 황제가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성친하게 한 것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 일기죽 지주 원양이가 포로 70명을 소환하고 종정무도 토산무를 바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압도의 갈대를 남벌한 경기 도관찰사가 탄핵되었으나 용서하다. 도관찰사가 공문을 고봉에 내려보내 제멋대로 권귀의 노예로 하여금 압도의 갈대를 침범하여 빼내었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한 것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본토로 돌아가는 오도리 전 호군 최구전모가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의복, 신, 갓, 종이 100권을 내려주었으니 본토로 돌아가고 간다고 고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고려의 무관 계급 제도를 복구하자는 이조판서 이직의 상소문. 그 글에 말하기를 신이 거기 보건대 송나라 승상 뭉정공 사마광의 주소에 이르기를 신은 군사를 다스리는데 예가 없으면 위험히 행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예란 상하의 분별이 그것입니다. 당나라 숙종 대종 이후로 고식적인 정사를 힘써 행한 까닭에 번진이 발화하고 조정을 위협하고 업신여겼으며 사조를 교만하고 횡포하여 임금과 장수를 핍박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기강이 없어졌습니다. 5대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국군이 순조롭지 못하여 생민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조정께서 하늘의 커다란 명을 받으시고 성덕이 총명하시어 천하의 난이 무례에서 생겨남을 아시고는 군전의 제도를 세워 말하기를 1개 1급이라도 전적으로 복사의 복식으로 돌리라 하고 감히 어기거나 범하는 자가 있게 되면 죄가 사형에 이르게 하니 이에 위로는 도지휘사로부터 아래로는 입관 장행에 이르기까지 등급의 차이에 따라 서로 명령을 받으며 일신이 팔을 부르뜨리는 것과 같고 팔이 손가락을 부르뜨리는 것과 같아서 감히 좋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를 정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자손을 위하여 오래고 큰 기업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천하를 다스림이 모두 이 방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래 이래로 중외에서 병사를 주관하는 관리가 대체를 알지 못하여 작은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고 허명만을 도둑질하려 하므로 군중에 계급을 범하는 자가 있어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힘써 행하니 이것은 군교가 대체로 바르게 단속을 하지 못하며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장행은
감흥과 기쁜 낯으로 간곡하게 부드러운 말을 더하여 나약하고 겁내는 군대가 되며 이르게 하며 병관도 또한 이러한 태도를 하여 드디어 항오의 사이에 교만하고 방자하며 패역하고 태만함이 일어나 점점 제재할 수 없이 되고 보니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두려워하여 낮은 사람에게 제재를 당하니 이른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짐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덧건대 성왕은 형벌에 있어서 형벌을 쓰지 않음을 기약한다고 하나 지금 계급을 범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비록 한 사람의 생명은 살릴 것이나 특히 군법이 서지 못함을 알지 못함이라 점점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는 풍습이 이루어질 것인즉 관계되는 것은 억조의 임명입니다. 신은 어리석어 폐하께서 특별히 조지를 내리시어 거듭 계급의 법을 밝히시고 중외의 군사를 주관하는 신료들을 계칙하여 한결같이 조종의 제도를 따르게 하시기를 욕망합니다. 만일 너그럽게 용서하여 부정하게 여러 군사의 마음을 거두는 자가 있게 되면 엄하게 죄벌을 가함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며 그의 기강이 닻이 덧질 것이고 기초가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안찰하건대 이 한편의 이론은 비단 송나라 조정에서만 적합할 뿐 아니라 실로 만세에 마땅히 본받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떼지어 모였을 때 예로서 이를 제재함이 없다면 반드시 쟁난이 있게 되면 그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을 달리하여 서로 통속하지 못한다면 비록 억만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고 편안히 여길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이 예를 제정하여 의거하고 명을 행하여 금지하며 그로 하여금 협파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면 평상시에 있어서도 불가한데 만일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무엇으로 큰일을 치르겠습니까? 천의가 아득하여 헤아려 알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할 바는 인사를 극진히 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편안할 때 위태함을 생각하시어 인심을 살피시고 군정을 닦게 하소서. 대소신료들에게 자문하시어 다시 전조의 무직 계급의 제도를 시행하여 중외의 장졸로 하여금 각각 자기 분수에 편안케 하여 상습으로 삼으시면 비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지신사 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경제 육전을 상고하여 참작하여 시행함이 옳겠다 하였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8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8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내사 이원의 등이 근친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8월 1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서 노비의 전개 및 소송 기한 등에 대해 건의하다. 노비에 대한 일 두 조목을 올렸다. 1. 대체로 노비를 역사하는 자가 수양한 사람이나 은혜 있는 데에다 노비를 주고 객권을 작성한 뒤에도 혹 그 노비를 다시 타인에게 주는 일이 있어 소송의 발단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는 부득이하게 남에게 준 자이면 사연을 갖추어 기록하여 관에 고하게 하고 전의 객권을 나누어 관급 문안을 취소하되 만일 고을에 고하지 아니하고 엄밀히 객권을 고친 자가 있으면 모두 다 논제하게 하소서. 1. 노비를 함부로 점거한 자는 잘못을 알면서도 역사시키고 지연하여 혹 해를 넘기고 피고와 대질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도피하여 현신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쟁송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경중은 30일, 가까운 도는 60일, 먼 도는 90일로 기한을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문을 가지고 피고인이 소재한 관에 보내 회보를 받아와 바치게 한 뒤 시를 상과에 정하니 차지 못했으면 원고와 피고의 송사가 적중한 자일 때 결급하시되 그 중에서 사신으로 나간 사람과 부모상 100일 이내인 자와 자기 몸에 병세가 현저한 자는 차 한 해 부재하게 하소서. 수양은 세상에 못된 아이를 주었다 기르는 일인데 동성 이승에 관계없이 재산이나 노비를 상속할 수 있었다. 태종시력 12권 태종 6년 8월 1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이직 조온 남재 안경공 유관 하윤 조영무 등의 관직을 제수.
종실 석근을 봉하여 임평군을 삼고 이직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조온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남제로 이조판서를 이규룡으로 병조판서를 안경공으로 판한성부사를 유관으로 공안부사를 좌정성 하윤 우정성 조용무로 다시 판이 병조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1일 정료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조계에 참석하기를 청하니 허락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1일 정료 세번째 기사 남분의 조화국 사신 진은상이 군산 근처의 섬에서 왜구에게 약탈당하다. 남분의 조화국 사신 진은상이 전라도 군산도에 이르러 왜구에게 약탈당하였다. 뱃속에 실려있던 화계, 공작, 앵무, 앵가, 침향, 용내, 호초, 소목, 향 등 여러가지 약재와 군번을 번포를 모두 겁탈당하고 피로된 자가 60인, 전사자가 21인이었으며 오직 남부를 합해 40인만이 죽음을 면하여 해안으로 올라왔다. 진은상은 일찍이 갑술련의 봉사로 내빙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조봉대구 서운 부정을 제수하였던 자이다. 조화국은 자바섬이고 화계는 타조고 앵가는 인꼬고 남부는 남녀를 말한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2일 무술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저의 죄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다. 장력 이계공, 지평, 허반석, 조계상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지난번 이저의 부자가 몰래 이심을 품었으므로 종친과 백료가 합사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패하여 서인을 만드시고 자손은 검거에 처하신 지 이미 몇 해나 되었는데 근자의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로 말하면 죄가 있으나 저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시고 고신을 도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난신과 적자는 반드시 당녀가 있었으니 그이가 이심을 품은 것도 그가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저의 천성은 본래부터 광망스러워 기운을 믿고 교만에 차 있으면 전하께서 일찍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기내에 불러다 두시고 또 고신까지 내려주시니 반드시 앞으로 그 교기가 더하여지고 그 광망이 방자하여서 경회를 출입하며 거의 절도가 없을 것이니 전날의 이심을 무엇으로 징치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먼 곳에 이치하여 그 출입을 금함으로써 뒷날에 생길 난의 근원을 막게 하소서. 또 상수하기를 대선 한상경, 지비 이양, 장령 한웅 등이 교지를 누차 내려 이저의 고신을 바치게 하였을 때 예골하여 진청하기를 불가합니다 하였는데 의정부의 이문을 받게 되자 즉시 바쳤으니 군부의 명령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부의 이문을 따른 것이므로 언관으로 법을 지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거내 성상께서 제가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이계공 등을 불러 선지하여 말하기를 대사원 등이 제3상소하여 이제의 고신을 돌려주지 말라고 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했는데 하물며 먼 곳에 이치하여 그 출입을 금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미 나의 뜻을 깨달았으니 모름지기 다시 청하지 말라. 또 의정부의 이문 또한 나의 교지를 받던 것이니 상경 등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였다. 이계공 등이 다시 이저를 먼 곳에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저가 비록 기내에 있다 하지만 이미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재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0일 무술 두번째 기사 임금이 인소전에 세터로 가서 건축하는 것을 돌아보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3일 기에 첫번째 기사 부흥이가 경복궁 건정전에서 울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3일 기에 두번째 기사 청양현에서 서리가 내려 메밀이 죽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4일 경자 첫번째 기사 부흥이가 경복궁 침전에서 울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5일 신축 첫번째 기사 부흥이가 침전과 건정전에서 울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5일 신축 두번째 기사 임금이 덕수궁에 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덕수궁을 수리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겸 좌군 총재 민무질이 군직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민무질의 휘하 사관으로 행사직 진명래, 사직 윤유택 등 100여인이 상서하기를 여성군은 군정을 장악한 지 여러 해 되어 군사의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그들을 위무하는 데 은혜가 있으니 바라건대 그대로 구직에 두시어 군사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장수도 모두 공가의 장수요 사병도 모두 공가의 사병인데 너희들은 이미 건병이 되어가지고 여성군이 있음은 알고 유독 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명하여 순금사에 내려 주모자를 국문하여 아래라 하였으나 이었고 모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금승이 헌원성의 좌각을 범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김승주, 이응 등을 경사로 보내어 악기 제공을 살해하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17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왜구에게 약탈당한 절강 소흥위의 총기 오진 등을 요동으로 보내다. 사역원 직장 김유진을 보내어 절강 소흥위의 상강 전호서 총기 오진 등을 요동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처음에 오진 등이 양곡을 음바한 대창의 양곡을 싣고 북경으로 향하다가 바다에서 왜구를 만나 관군 가운데 죽은 사람이 35명이고 오진 등 25명은 뗏목을 묶어서 타고 조양현에 표박하였으므로 진관이 의복과 양식을 주었었다. 김유진을 보내어 그들을 압송하고 또 요동도사의 자문을 보내었다. 이제 장홍수를 보내어 도망온 군대를 관납하게 하는데 9월 초 1일에 압록강을 건너가기로 되었으나 도망온 군대가 원래의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다시 도망칠까 염려되니 심히 미편합니다. 번거롭지만 군병을 파견하여 나와서 중로에서 맞아주십시오.